자, 이제 우리 이 지구 시스템의 지금 마지막 단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여긴 되게 쉬워요. 화산 활동이랑 지진에 대해서 뭐 깊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깊게 배우는 건 이제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가서 배우는 거고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배워볼 거예요. 화산 지진에 대해서요. 자, 뭐 지난 시간에 이제 판의 경계 배웠고 그 판의 경계에서 뭐 스쳐 지나가는 인연, 그죠? 뭐 갈라지는 인연, 서로 만나는 인연, 만나고 갈라지고 스쳐 지나가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근데 선생님 강조했던 게 대륙끼리 만날 경우나 아니면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었죠. 그리고 호상열도, 해구, 습곡산맥 이거 알아두라 했었죠. 아무튼 거기서 이제 화산 지진이 일어나는데, 자 먼저 화산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일단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화산이 폭발하면 뭐 나와요? 자 요렇게 볼게요. 뭐 여기 보니까 연기도 나오고, 그죠? 여기 뭐 용암도 나오고 뭐 기체도 나올 것 같고.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요거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요, 고체 나오고요, 액체 나오고요,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의 물질이 전부 나와요. 됐죠? 그럼 그 세 가지 상태 물질이 뭔지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일단 기체가 나오는데요. 이 기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화산가스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세요. 뭐 화산가스 쉽죠?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액체는 뭐예요? 액체. 기체 말고 액체. 흘러내리는 거. 이게 바로 용암이에요. 여러분, 마그마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마그마랑 용암의 차이는 뭐냐면 지하 깊은 곳에 있으면 마그마라고 하고, 그게 뚫고 산으로, 화산으로 뚫고 나와서 흘러내리면 그걸 용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고체도 나와요. 왜? 거기서 막 뭐 먼지도 나오고 아니면 막 돌멩이도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산 쇠설물이라고 한다는 거. 아우, 이름 어렵다, 그죠? 화산 쇠설물. 쇠설물, 화산에 의해서 생긴 쇠설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 자, 근데요, 그 화산가스 기체, 요거는 선생님이 전에 한번 말해준 적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그죠? 화산 폭발하면 가스 안에 선생님 그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수증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예요. 왜 화산에 수증기가 많죠? 그거 여러분 이제 막 판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밑에 물이 들어가게 하거든요. 아무튼 암석에 포함된 물이 들어가게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화산가스에는 수증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꼭 알아둬요. 수증기가 제일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액체는 용암, 고체는 화산 쇠설물 이렇게 부르는데, 뭐 액체, 용암 뭐 이렇게 용암이 또 빨리 흘러내리면 또 위험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용암에 의한 피해보다도 이제 화산 쇠설물이나 가스에 의한 피해가 큰 경우가 또 많아요. 아무튼 화산가스 보면 수증기가 대부분, 그 이산화탄소는 15%,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나머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수증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화산이 또 이게 폭발하면 여기에 가스뿐만 아니고 뭐가 나온다? 여기서 막 돌멩이들이 튀어나오는데, 자, 그 돌멩이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고, 완전 그 화산재 알죠? 화산재. 여러분, 화산재도 눈에 보이니까 기체라고 하면 안 되죠? 화산재도 고체예요. 화산재는 고체예요. 미세한 고체.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나온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화산쇠설물이라고 한다. 화산쇠설물. 이 화산쇠설물 중에서 특히 이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폼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화산재에 쓸려갖고 마을 전체가 그냥 싹 다 타버린 사건이 옛날에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화산재에 의한 피해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화산 활동은 근데 피해만 주는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나갖고 화산재가 막 이렇게 쌓이거나 용암이 이렇게 한번 흘러가거나 좀 이렇게 탄 지역은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져요. 여러분 그래갖고 아마 TV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막 비료 같은 거 생기게 하려고, 토양 비옥하게 하려고 막 일부러 화전민들이 막 불태우고 하잖아요, 숲. 그럼 왜냐하면 그 밑에 탄 게 막 남아있으면 토양이 비옥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산도 화산재 같은 게 날린다든지 뭐 탔다든지 이러면 토양이 비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온천이 왜 생기는데, 온천. 그거 막 지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밑에가 뜨거워서. 근데 그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슬란드나 일본 이런 데 보면 그 화산 근처에 온천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화산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물론 인간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예쁘기 때문에 하와이 같은 데서는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그걸로 돈 많이 벌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화산이 이렇게 쫙 이렇게 태우면 여기가 굉장히 비옥해져요. 여기 그래갖고 막 농작물 심으면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막 온천, 그죠? 이런 거 화산 근처에 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죠. 그리고 막 이런 막 이런 위험한 행동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죠? 관광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위험한 행동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사진 전문 사진 기사님인데 위험하죠. 근데 아무튼 이런 용암 같은 거를 멀리서 이렇게 막 철책 쳐놓고 멀리서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돈 주고 보기도 하고 관광 자원으로 쓰인다. 그건 좋은 점이죠. 이건 뭐 온천에 달걀도 끓여 먹고 하나 보여. 그죠? 달걀도 삶아 먹고 맛있겠다. 그죠? 그래서 달걀 먹고 싶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지진은 뭐, 아유, 이거 뭐 피해가 많죠. 지진.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뭐 포항이나 경주 이런 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아무튼 그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도 가끔씩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지만 주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자, 지진의 원인은 뭐 선생님이 그때 다 말을 해줬어요. 판의 경계에서 서로 갈라지고 뭐 만나고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요. 지진의 또 문제가 땅 자체가 파괴돼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일을 일으키기도 해요. 지진이. 자, 그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 또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자, 지진 해일의 원리는 이래요. 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꽝 하고 이렇게 서로 여기 땅이 들려 올라가면 여기 있는 물도 들려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 길이가 끼케봤자 3cm 정도라고요. 3cm 정도. 아, 굉장히 얇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얕은 바다로 오면 이게 점점 높아져요. 이렇게 점점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요. 그 바닥이랑 마찰 때문에 물이 쏠려가지고 맨 처음엔 3cm만 올라가는데 이게 퍼지면서 양쪽으로 사방팔방으로 그 물이 이제 여기가 볼록 올라가니까 양쪽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이 퍼지면서 맨 처음엔 조금만 올라갔는데 이게 얕은 바다로 가면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덮어버리죠. 덮쳐버려요. 이게 바로 지진 해일인데요. 아무튼 근데 또 이제 지진 해일 그리고 지진에 의한 뭐 붕괴 이런 걸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제 보세요. 이게 뭐죠? 엑스레이 사진 찍어서 그 사람 우리 몸의 구조를 엑스레이 찍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 요 지구 내부 왜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가 뭐 핵이고 여기가 멘틀이고 그죠? 여기가 지각. 이거 어떻게 알았냐? 땅 파본 것도 아닌데. 땅 파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 똑같아요. 저 지진이 일어나면 그 파동 때문에 그 파동이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쫙 지나가면서 엑스레이 한 것처럼 그 지구 내부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지진을 어디에 이용하냐면 지진도 그러니까 쓰일 때가 있긴 있다는 거죠. 지진파를 분석하면 지구 내부 구조, 그러니까 외핵, 내핵, 멘틀, 지각 이런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지하 자원 같은 거 찾을 때도 좋아요. 그 왜 밑에 보면은 하여튼 지구 밑에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지진이 알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분석을 하면. 그리고 이제 석유라든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밑에 매장되어 있을 때 그게 어디 있는지 또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게 이제 지진의 이용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화산이랑 지진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봤고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제 이번 대단원이 끝났는데 이번 단원은 아무튼 지구과학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간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차근히 복습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구 시스템 이제 드디어 또 단원 하나가 끝났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원으로 선생님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꼭 잊지 말고요. 고생 많았습니다.